이제 광학별 공부 방법인데, 그냥 논스톱으로 할게요. 말이 길어지네. 나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도 여러분 저기 잔소리가 직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제가 그 제자 중에서 대학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소교사 출신 교수님들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름 많은 분만 해도 이름 많은 분들, 그분들은 저를 얼굴 인사하고 악수 이 정도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분이 사소교사 출신이라는 거 아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전남대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냐, 공주대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전북대, 이런 쪽이 계시거든요. 사도교사 출신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또 문제를 낼 때 교육학 쪽에서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 좀 있고 하니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사소교사 출신 교수가 된 거면 뭐인 거죠? 뭐인 거라니까 좀 그런가? 어떻게 된 거죠? 대학원 가신 거죠? 자기 개발하신 거예요. 자기 개발하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 개발해서 대학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거 분명히 학교 가면 써먹는 인 거야 라는 말도 하셔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직 그 제자 한 분도 제 특강할 때 이제 그 학교 수업할 때 이제 초청 특강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업 때 이거 공부했던 거 진짜 잘 써먹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과목들은 다 언제 쓰는 거,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써먹을 것들이에요. 맞아. 교장 선생님이 교육계획 써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보면 다 나와. 이거 보면 다 나오죠. 학교 수강 보면 다 나와요. 교육계획 이렇게 쓰라고 나오고, 목차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봐야 돼. 그런 생각에 이게 공부가 돼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하고 같이 이 과목의 공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화가 돼버리니까 실제 일과 실제 내가 해야 될 일과 과목이 따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참 문제야. 가면 쓸 수 있는 거 이럴 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공부는 공부대로 실무는 실무대로 해버리니까 에너지만 2배로 나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세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공부할 때 자세는 이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써먹어야지인 거야.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과목이 뭐다?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야, 이겁니다. 분류 목록 검색 데이터 수관. 얘네는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는 외우면 돼요. 저기는 네 과목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난 제일 막 답답한 소리 나올 때가 언제냐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돼요. 그럼 이걸 딱 알려드리죠. 자,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왜 암기를 못하죠? 왜 얘기합니다. 암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은요, 이해한 거로 푸는 문제는요, 있긴 있어요. 이해한 거로 푸는 문제가 전체 20문제면 한 문제, 2문제 될까 말까 해요. 한 문제, 2문제 될까 말까 하고요. 어떤 때는 전체가 다 그냥 암기한 거 쓰는 거예요. 조금만의 이해는 조금이면 되는 거고, 문제 풀 포인트만 알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암기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해도 일종의 뭐냐면 암기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과목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 암기를 해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245 외워. 그럼 245 AHX, B, NP, D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그 외우고서는 그게 뭐죠? 그 안에 이러이러한 게 들은 거지. 그것도 외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해가 우선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좀 암기가 좀 쉬워지는 과목입니다. 이해해도 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해가 어렵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기 중심이라고 넣었어요. 자, 이해 중심 과목들은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를 선행하고 암기를 해야지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해 중심으로 했더니 저 이해는 했는데 왜 저는 못하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던데. 자, 이 모든 과목들, 암기를 해야 되는 이 모든 과목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런 애들은 다 실무에서 써야 돼요. 실무에서 써야 되기도 하고, 문제 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문제 풀이에서는 실무적인 것처럼 내는 문제들 좀 있잖아요. 그 기출 보시면 금방 나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분류 목록은 여러분 현장 가서 바로 하시는 거고요. 검색, 이거는 이게 검색과 디도가 제일 뜬구름 잡는 소리일 거예요. 이런 로직 내에서 지금 내가 이런 걸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분류 목록은 암기도 많이 암기도 좀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을 들여요. 8주.
8주를 드리고요. 그래서 실습과 암기가 병행되게끔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교재, 임용자료집 교재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이제 암기 자료, 원래 먼저 시작하는 게 암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교소견하고 독서교육이 이제 암기를 먼저 하시면 돼요. 얘는 이해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해는 안 할 수가, 그냥 다 돼요. 다 돼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왜? 그냥 정했으니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정보험색과 디지털 도서관은 암기보다는 이해 비중이 커요. 이해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하면, 이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검색은 가끔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왔지 않나?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손을 못 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검색하고 디도는 좀 그런 응용 형태의 문제들, 그리고 디지털 도서관 특히 트렌드에 관련된 용어들, 기술 관련 트렌드들 있죠.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가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그럼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밖에 생각 안 나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혼합현실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K민지 기법이 뭐에 쓰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막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의미의 이 용어를 쓰는 거구나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까다롭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얘는 이해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특히 이제 디지털 속에서 메타데이터는 우리가 해왔던 거긴 한데 되게 어려워요. 예. 해왔던 건데도 좀 어렵고 막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분야가 달라서 다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건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분류 목록은요, 실습하고 암기를 병행하는 걸 추천.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하고 독서교육은요, 상반기 빈칸 채우기, 하반기 문장 만들기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그거를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세부 분석한 자료에 보면 좀 있는데요. 세부 분석한 자료 있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스타일이. 하나는 기입형, 하나는 서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입형 문제는 단순한 문제예요. 짧아요. 대신에 모르면 아예 못 써요. 모르면 못 써요. 서술형은요, 글로 표현해내야 돼요. 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글은 어느 정도 맥락이 맞으면 맞게 해줄 수도 있어요. 키워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맥락이 맞으면 맞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유명사를 써야 되는데, 고유명사의 이름을 틀렸어. 그러면 어때요? 그건 틀린 거죠. 암만 맥락이고 뭐고, 맥락 자체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틀린 거고, 그게 딱 떨어지는 값으로 처리가 되면, 그 숫자 하나가 나오면 숫자가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답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채점하기 좋죠? 기입형이 채점하기 좋을까요? 서술형이 채점하기 좋을까요? 기입형이 채점하기 좋아요. 그러면 요즘에 문제들이 기입형이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서술형이 좋을까요? 많을까요? 기입형이 많을까요? 아까 정해져 있는 거 보면 기입형보다 서술형이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서술형 내에다가 기입형을 집어넣어요. 서술형 내에다 기입형이 들어가서, 자, 4점짜리 문제, 1.2점이 기입형, 2점이 서술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어요? 그 문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제 띄웠어요. 화면 정지해놓고 잠깐 띄워봤어요. 6번 문제. 야, 역대급 2페이지짜리. 제일 긴 문제입니다. 제일 긴 문제. 보시면, 뭐, 다른 거 뭐 답을 신경 쓰지 마시고, 밑줄 친 기억을 메타데이터 표준 중간에 WC로 매핑할 때, 기본 요소명을 영문자로 쓸 것. 뭐예요? 단답형, 기입형이죠. 기입형 하나. 지금 이거 서술형 4점짜리 배점이에요. 나의 밑줄 친 니은에서 미음 내용 중 잘못된 한 가지를 찾아 쓰고, 이유를 근거해서 서술할 것. 이게 서술형입니다. 서술할 것 하나. 괄호 안에 미음에 해당한 에모데스 상위 요소명을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영문자로 쓸 것. 뭐죠? 기입형. 지금 보면 요거 1점, 제가 보기엔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 배점. 지금 서술형 전체 배점이 4점이죠? 요 4점이죠? 4점 배점에 기입이 2개야. 되게 편하거든요. 저도 문제 내보니까 이렇게 하면 채점이 완전 깔끔하게 끝나요. 몇 점이 딱 떨어져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보시면은 분류기호를 쓰고, 이게 뭐예요? 기입. 과정을 서술할 것. 이게 이제 서술형. 분류기호를 한 가지 찾아 쓰고, 뭐예요? 기입. 그 이후 서술형. 이런 식으로 1점, 1점, 1점씩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보면은 필수 섹션 중 한 가지 쓰고, 뭐죠? 기입형. 그 의미를 서술할 것, 서술형. 나의 방식으로 구성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가히 어느 정도 섹션에 들어간지 찾아 쓸 것, 기입형. 그 다음에 나의 방식 이외에 메타데이터 상호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쓸 것, 서술형.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4점 배점짜리에도 4점 배점짜리에도 뭐다? 나눠가지고 기입형과 서술형이 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입형의 비중이 더 높아요. 많아요. 문제수가 많아요. 기입형의 문제수가. 그래서 기입형을 공부하려면 일단 빈칸 채우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내가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단어를 알아야 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가지고 나중에 문장 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검색하고 디도는 상반기는 맥락 중심으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있나, 이 말 뜻을 내가 이해하고 있나를 계속 점검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문장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 방금 전에 제가 문제 보여드릴 때랑 똑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대부분 다 실습이나 예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암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베이컨의 학문 분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베이컨의 학문 분리나 이런 것처럼 일부 암기형이 나오고요. 실제로는 다 분류 실제, 목록 실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하고 디지털 소관. 자, 이렇게 쭉 실제를 보여주고요. 뭐 하라고 나왔죠? 예. 여기 빈칸 채우기 나왔죠. 기입형이죠. 자동색임 생성 방법을 써라. 그 다음에 뭐 장점을 써라.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경향, 뭐 메타데이터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 정도까지는 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용어 같은 게. 그래서 이해, 응용, 경향 파악, 용어 이런 게 메인인 거예요. 학교에서 독서, 여기도 꽤 그 제도적인 거를 물어볼 때 남기지만 실무적인 거, 실무적이라나 뭔가 이렇게 할 때 활동지 또는 여기 보면 안내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활동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내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활동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뭐랄까.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낼 때, 단순한 암기보다는 응용력을 보겠다 해서 내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면서 이 안에다 뭘 더 집어넣냐면 단순하게 암기도 당연히 하고 있지라는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선택 이론의 명칭을 쓸 것, 기입형이죠. 시간 편성 유형을 쓸 것, 기입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시간표를 운영 시 사설교사 측면에서 예상되는 단점 2가지를 서술할 것. 이게 서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 이런 스타일 4점짜리 배점의 문제에 한 절반 문 정도가 기입형 답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순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 빈칸 채우기 등에 대한 어떤 단순 암기, 이거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맥락 아시겠죠? 네, 그리고 봉사 매체는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면 예시들 나오고 하죠. 예시들 나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궁금한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1단계는 여러분 처음 보는 거는요, 암만 쉬워도 어색해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 내용에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교재 주요 개념 빈칸 채우면서 내가 요거 뭐였지 하면서 처음에 맥락이 이해가 바로 되는 과목들 있죠. 암기 중심의 과목들. 그런 과목들은 빈칸 채우기라면서 쫙쫙쫙 채워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은 페이지 내용을 덮고 말해봐. 이거 해봐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읽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차라리 눈을 감고 공부하세요.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눈을 감고 내가 뭘 읽었지를 계속 떠올려봐. 안 떠올리죠? 안 떠오르죠?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인지심리학자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김경희 교수님인가? 그분은 세상의 지식은 2가지래.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설명할 수 없는 지식.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다?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관식 써야 돼요. 주관식. 기입형도 쓰는 거지만 서술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암기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암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할 수 있는가가 암기한 거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해서 찍으면 돼요. 그래서 봤던 기억이 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임용은 봤던 기억이 있어도 못 쓰면 모르는 거예요. 주관식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을 할 수 있으면 글을 쓸 수 있지만 글을 쓸 수 있으나 말은 못하겠어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순서는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하고 말로 할 수 있는 걸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종 종착지는 어디죠? 글이죠. 근데 생각만을 하고 있는데 말조차 나오지 않으면 뭐도 안 돼요? 글도 안 돼요.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단계야. 생각하고 내가 아는가? 말할 수 있는가?
글로 쓰는가예요. 근데 말을 한 거는 글로 쓰기 쉬워요. 근데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하는 것, 이 단계가 안다 모른다를 결정하는 지점이에요. 알겠죠?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읽은 내용을 덮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아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죠? 그럼 진짜 땀납니다. 삐질삐질 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지인출하라는 얘기 가끔 할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빨리 깨달으란 얘기야. 못 쓰면 백지인출을 못하면 나 뭐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마음이 급하고 시간에 쫓기니까 백지에다가 내가 글을 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공부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요. 그러면 아예 덮어놓고 말을 해봐요. 말은 되게 어때요? 글보다는 어때요?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백지인출조차 힘들다. 그러면 눈을 감으세요. 책 한 페이지 보고 또는 한 챕터를 보고 눈을 감고 몇 개의 내용이 주요한 게 있었는지를 체크해 놓고 숫자만 먼저 써놔. 몇 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있었나. 5개다. 그러면 5개가 뭔지 생각해 봐요. 눈 감고. 5개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럼 어때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5개를 내가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5개가 생각이 안 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더 넣어서 외우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뭔지는 바로 생각 안 나는데 3개가지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 근데 자꾸 2개까지만 생각나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거의 개수를 아는 거죠. 그때부터 메타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인지할 때부터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요, 서로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좋다고 봐요. 제가 공무원 준비 시험 수업을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만난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스터디를 5명을 이제 데리고 스터디를 했대요. 스터디 5명을 했고, 자기가 스터디 장이었대. 근데 자기만 붙었어요. 왜 붙었냐면 공부를 잘해서 스터디 장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스터디 장을 했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준비하는 친구들이, 스터디원들이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대답을 해주다가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설명해주면서 공부가 더 많이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 할 거니까 분명히 더 느낄 겁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게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고, 또 말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화다닥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맞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서 수업 때 그 수업이 좋았던 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알게 되네 이럴 때도 있고, 상당수 아이디어가 수업 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있어요. 상당수 아이디어 수업 때 나왔던 아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움직이면서 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과정 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고 뭐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체를 하나로 움직이셔야 돼요. 통으로. 통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이제 차차 공부 프로세스를 따져가면서 문제 풀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복습 방법에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되는데,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제 풀 때 제가 단원별로 만든 이유 아까 얘기한 대로 썼죠. 단원별로 만든 이유가 이겁니다. 자, 문제를 풀었어요. 어떤 챕터에서 이 분야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목록의 분류의 역사야. 분류 역사에서 문제 풀었는데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교재에 가서 찾아야 돼요. 교재 위치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교재 위치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못 찾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 몰라요. 그럼 그것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풀고 또는 여러분 점검을 하다가 문제를 풀고 점검을 하다가 모르겠어. 그럼 반드시 기본서로 가야 돼요. 자, 교재 위치로 가서 거기서 앞뒤로 뭐 한 페이지씩을 하든 1대1 복습을 하든 2대1을 하든 3대3을 하든 앞뒤 페이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독 자체가 문제에 따라서 무한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기장을 겹치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처음에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모기장처럼 성글게 하나 나와도 돼. 근데 모기장을 100장을 겹치면 물이 셀까요? 모기장 100장을 겹치면 물이 안 새거든요.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를 풀 때마다가 봤던 위치에 다시 가서 보고가 계속 반복되죠. 보고 접고 덮고 얘기해보고 덮고 얘기해보고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럼 문제를 틀릴래 틀릴 수가 없고요. 까먹을래 까먹을 수가 없어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반복만이. 암기도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돼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 방식에 따라서 시행착오도 해야 되고 공부 방법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됩니다. 남이 한 방식 의미 없어요. 고승덕 씨 삼관왕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삼관왕 한 사람 거 합격수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합격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가이드예요. 가이드고 전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 여러분들 방식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만날 때 그 얘기 해줘야 되는 거야. 야, 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참고해. 그렇게 공부한 별 의미 없어. 뭐 이런 거죠. 참고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이제 Q&A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무지하게 길게 했네요. 아이고. 50명이 넘게 있었어? 반갑습니다. 예, 네, 좋아요는 뭐 절반이 안 되지만요. 하여튼요. 네. 예, 그래서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공부 방법도 이제 이게 개략적인 얘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혹시 뭐 올해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뭐 우리 얘기해 볼 수도 있도록 여기 이제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할게요. 녹화 끄고. 자, 그래서 일단 녹화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